자, 오늘은 예제 문제부터 좀 풀어볼게요. 일단 8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전기자 전류 20A일 때 100Nm/m의 토크를 내는 직권 전동기가 있다. 이 전동기의 전기자 전류가 40A가 되면 토크는 얼마가 되는가? 네. 자폭은 계자 전류에 비례하는 것으로 한다. 네. 자속은 계좌 전류에 비례하죠. 이건 뭐 굳이 이건 없어도 되는 부분이고, 직권 전동기라고 하면 이 그림에 나오는 것 같은 게 직권 전동기가 되겠죠. 이렇게 생긴 거. IA는 IF는 I하고 똑같죠. 그리고 직권 전동기 토크는 우리가 그 공식을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토크는 어떻게 했죠? 토크 2 파이 n 요거 p였고 토크는 2 파이 n 분의 p 이렇게 되죠. 직권 전동기가 있다. 지금 이제 직권 전동기에 대해서는 토크를 계산할 때 우리 어떤 방식이 있었죠? 토크는 k 파이 i a 이 공식이 있었죠. 이 공식을 이제 써야 되네요. 여기서 파이가 직권 같은 경우는 IA는 IF이기 때문에 계좌 전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부하 전류하고 또 똑같고, 그래서 이 파이가 I하고 비례를 하는 거죠. 계좌 전류하고. 그리고 IA하고도 비례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 K, 여기도 다시 뭐 K 다시 뭐 이렇게 하자고 하면 K하고 I 제곱이 되는 거죠. IA 또는 IF 뭐 II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직권에서는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요건 공식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하면 여기 적혀 있는 걸로 하죠. K 파이 I 제곱에서 타우 다시 이렇게 하면 원래 이제 토크가 20A일 때 100 뉴턴미터였죠. 그리고 I가 전류가 I인데 이전의 전류가 20이고 I의 제곱이니까 이전의 전류가 밑에 부분 들어오고 새로운 전류는 위에 올라오면 20의 제곱분의 40의 제곱해서 계산해 주면 원래 여기 B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2의 제곱분의 4의 제곱이 되니까 4배가 되나요? 4분의 4, 4, 16 하니까 4분의 16 해가지고 4배가 되죠. 그래서 100에다가 4를 곱해주면 400Nm에서 1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 직권은 토크가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공식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9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옆에. 전기자 저항 0.35, 직권 기자 저항은 0.75mm, 직권 전동기 110V를 가하였을 때 부하 전류가 10A가 됐다. 이때 전동기의 속도 RPM은 다음 기계 정수는 있다. 기계 정수가 참 애매한데 저도 기계 정수가 뭔지 계속 찾아봤는데 이런 문제는 좀 요즘에는 나오는 것 같지 않은데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기계 정수라는 말을 좀 쓰는 것 같습니다. 한 번씩. 그래서 일부러 이제 이 기계 정수 있는 걸 넣어 놓긴 했는데 글쎄요. 기계 정수라는 게 참 애매하네요. 일단 우리가 이 공식 K 파이 N은 여기서 이제 기계 정수가 들어가니까 요 N을 이제 소문자 N으로 적어줬습니다. K 파이 N은 V-I IARA인데 직권 같은 경우는 IA하고 I하고 부하 전류가 같죠. 지금 문제에 나온 게 부하 전류가 나왔죠. 그래서 IA는 I하고 같으니까 부하 전류를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RA 부분은 얘랑 얘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저항 두 개를 더해줘야 되죠. 이 회로 더해서.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전기자장 0.3 넣어주고, 계자장 0.7 넣어주고, 그럼 1이 되겠죠. 두 개 더해주면. 1. 그 다음에 부하전류가 10이니까 1 곱하기 10 하면 10이 되네요. 10. 여기가 V는 110V. 여기가 단자 전압이죠. 110V. 110에서 10을 빼니까 100 RPS. 보통 우리가 이게 100이 뭐냐면 그게 돼야 되죠. 실제로는 뭡니까? 역기전력이 돼야 되죠. 역기전력. 기계개수, 기계정수 이 문제는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요렇게 기계정수가 어떻게 계산된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이 그냥 참고로 보시고 나중에 이런 문제가 혹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볼 때 좀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계정수가 이고 그 다음에 파이를 이제 뭡니까? 파이를 여기 직권이니까 파이를 i로 그대로 계산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속도 n은 k파이 k파이가 넘어가면 k파이분의 여기가 100이었죠. 100 해주면 여기 파이는 i로 계산해주고 그래서 k는 여기서 뭡니까? k분의 1 해서 여기를 이제 여기를 묶어내 가지고 k분의 1을 갖다가 2로 계산해주고 네,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n 속도는 20 rps가 나오고 rpm으로 구하려면은 60을 곱해줘야 되죠. 분당 속도니까. 그래서 12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문제는 제가 참고로 제가 넣었습니다. 기계정수라는 말을 여러분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넣었고 저는 이 문제는 사실은 처음 봐요. 어쨌든 여러분이 뭡니까? 속도를 구하려고 하면 이 공식 있었죠. 이 공식 중요한 거. E는 V-IA-RA에서 직권인 경우에는 역기전력 E를 K파이 N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IA 대신에 여기 직권인 경우에는 전류가 다 똑같으니까 부하전류가 나왔죠. 부하전류. 요게 지문에 부하전류가 나오면 IA 대신에 부하전류를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항에는 직권이니까 이게 직렬로 되어 있으니까 두 개 더해서 저항을 대입해주고 네, 이렇게 계산하라고 일부러 이 문제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2.2kW의 분권 전동기가 있다. 전압 110V, 전기자 전류 42A, 속도 1800rpm으로 운전 중에 계자 전류 및 부하 전류를 일정하게 두고 단자 전압을 120V로 올리면 회전수는 반 전기자 회로의 저항은 0.10으로 하고 전기자 반작용은 무시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뭐 답을 먼저 나왔네. 네, 공식을 쭉 적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K파이 이건 지금 보면 속도가 이전에 속도가 이렇게 나왔죠. 속도가 나왔고 1800rpm이라는 값이 나왔고 여기서 뭔가를 변화를 시켜주니까 속도가 다시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부분이죠. 이런 경우에는 일단 비율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비율로 항상 공식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K파이 N equal V-IA RA. 여기 분권은 이 공식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IA가 어디 갔죠? 전기자 전류 42A 넣어주고 RA는 0.1 해서 계산해주고 V는 전압 110V 넣어주면 되죠. 그리고 속도가 지금 나왔으니까 1800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1800분의 이렇게 계산해 주면 k파이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k파이 값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을 바꿨다. 그러면 여기 k파이 값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1800분의 105.8 이 값이 나왔죠. 이 값을 알고 있으니까 n은 k파이 분의 요 값. v가 어떻게 됐죠? 단자 전압을 여기 120, 여기 120을 넣어주면 되죠. 120 넣어주고 나머지는 IA는 계좌 전류, 부하 전류 일정하게 뒀다고 했으니까 IA도 같죠. 전기자 전류도 일정하죠. 그래서 요 값은 그대로 아까 나왔던 42A 0.15 그대로 두고 계산해 주면 여기는 115.8이 나오고 k파이 우리 아까 구했던 거 1800분의 105.8 나오니까 넘어가면 요거 역수로 곱해주면 되죠. 115 곱하기 여기를 거꾸로 해서 뒤집어서 계산해주면 속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사용할 공식은 요 공식 요게 좀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공식이. 그래서 일단 문제를 딱 보면 이제 이런 공식이 좀 떠올라야 되죠. 이제 실제 그 산업기사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 문제를 봤을 때 뭐가 들어갔다라는 걸 딱 대충 보고 이런 공식이 좀 떠오를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전기자 저항이 나오고 뭐 전기자 전류가 나오고 이러면 이 공식을 쓰시면 돼요. 속도를 얼마로 할 거냐 라고 했을 때는 지금 속도 공식 이걸 쓰시면 되죠. 속도 특성 공식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류 전동기의 운전부터 해서 오늘 뭐 진도가 다 예제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봐야 될 것 같고 예제 문제 풀기 전까지는 진도가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제 문제랑 정리 전체 정리는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 전동기의 운전. 직류 전동기는 이제 처음에 운전을 하려면 기동을 시켜야 되죠. 기동을 시킬 때 기동 전류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게 좀 일단 좀 중요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전동기를 기동할 때는 이게 전동기가 이렇게 되면 정지 상태잖아요. 그죠? 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회전을 하지 않는 상태. 정지 상태에서는 역기 전력이 없어요. 이게 처음에 이제 했었죠. E는 여기 K파이 N 돼가지고 자속도 물론 있어야 되고 자속값이 없으면은 역기 전력이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속도가 아주 무한대로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타회자라든지 분권에서는 계좌 쪽에 휴즈를 설치하면 안 된다. 자속값을 일정하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휴즈를 설치하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였죠? 그 직권 전동기에서는 그 무부하로 하면 안 된다. 무부하가 되면 요 파이가 또 0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n이라고 하는 게 속도 같은 경우는 이게 정지 상태에서는 0이 되죠. 정지 상태는 0이 되기 때문에 이게 역기 전력 자체가 0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전기자 전류 구하는 공식이 여기 앞에 있었는데 이 공식에서 보시면은 IA는 RA분의 V 마이너스 K 파이 N 이게 원래 이 공식이었죠. E는 V 마이너스 IA RA 여기였죠. 여기 E가 K 파이 N이었고 그래서 이 공식에서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IA를 놓고 이게 넘어간 거죠. 이게 넘어오면 V 마이너스 E가 되고 IA RA는 V 마이너스 K 파이 N 이렇게 되고 IA는 R분의 요 공식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n이라고 하는 거요. 속도. 이게 그 정지 상태에서 0이 되죠. 0이 되기 때문에 역기전력, k파이 역기전력입니다. 이게 0이 돼 버리면 기동전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이게 없어지니까 이렇게 되죠. IA는 RA분의 V 이렇게 돼서 RA가 보통 그 전기자 저항인데 굉장히 작은 값이에요. 전기자 저항은 한 0. 몇 옴 정도 아주 작은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0.5옴이다. 여기 좀 적어놨나요? 적어놓지는 않았네. 예, 지금 여기 되죠. 기동전류. A는 0일 때 기동전류는 RA분의 V가 되고 얘가 만약에 0.5옴이다. 그리고 우리가 전압을 한 뭐 100 직류니까 이제 120V 가했다.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120V를 가했다. 그럼 여기 전류가 어떻게 돼요? 기동전류가 0.5옴에 120V 하면 240A가 되죠. 예, 240A 이게 뭐 여러분이 가늠이 안 될 수 있지만 굉장히 큰 전류예요. 만약에 이게 속도가 저기 뭡니까 정상 속도에 도달을 하게 되면 무부하 상태에서는 이 K파이 N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V하고 거의 같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0.5고 얘가 V가 120V라고 하면 정상 속도에서 역기전력은 거의 120에 가까워져요. 119나 뭐 120 뭐 이렇게까지 갈 수 있고 좀 부하가 없을 때 무부하 상태에서는 거의 120에 가까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역기전력 때문에 전류가 제로가 되죠. 무부하 상태에서는. 예. 이렇게 될 정도로 전기자 전류값을 다운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역기전력이라는 건데 회전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역기전류가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기동전류라 그래요. 기동전류. 예, 회전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최초에 발생하는 전류. 그래서 이게 너무 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계가 손상이 보통 됩니다. 잘못하면 이제 코일이 끊어진다거나 해서 고장이 나버릴 수가 있어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방법을 좀 고안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우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 보통 기동 상태에 여기 기동 전기자 쪽에도 저항을 좀 달아줘요. 여기도 저항을 달아주고 그 다음에 계자 쪽에도 저항을 달아서 이 값들을 조정을 해줍니다. 기동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기동이 끝나게 되면 이게 단락을 시켜버리게 되는데 일단 이 두 개를 해주게 되면 기동 저항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계자의 계자 조정기. 계자 조정기는 속도 조절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요 계자 조정기를 넣어주죠. 근데 기동 저항기는 이제 처음에 달았다가 나중에 단락시켜요. 근데 일단 보시면 이쪽에 IA 값을 줄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줄이기 위해서는 RA 여기 RA 값을 크게 하면 되죠. 이 값이 커지면은 이 저항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기동 저항을 최초에 RA하고 직렬로 연결된 거 얘를 최대로 잡아줍니다. 최대로 잡아주면 요게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 값을 줄일 수가 있어요. 기동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기동 저항기의 저항값을 최대로 잡아준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전기자 전류를 뭐 1에서 1.5배, 2배.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저항값을 얼마로 잡아주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아주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처음에 시동할 때는 얘가 회전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 무거운 그 회전자 덩어리를 처음에 그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해요. 그게 토크라고 하죠. 토크가 필요합니다. 토크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토크 공식이 있었죠. 토크는 K 파이 IA
IA가 있었죠. 그래서 일단 토크를 키우려면 전기자 전류 IA를 좀 키워주면 되는데 IA 값은 너무 키웠다가는 이제 큰일 나죠. 여기에 고장이 나버릴 수가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보면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줄이는 대신에 뭘 키워야 되겠습니까? 얘를 키워야 되는 거죠. 파이를. 그래서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쪽으로 전류를 크게 흘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FR 값을 최소로 해서 0으로 0으로 만들어줍니다. 0으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이 전류값도 여기도 이제 전류값을 좀 조정해서 속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좀 키워줄 수도 있는데 최초에 기동시킬 때는 이 값을 0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토크를 증가시켜준다. 그러니까 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이 기동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 저항을 증가시켜주고 기동 저항기 저항을 증가시켜주고 토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기 파이 값 요 전류를 증가시켜야 되니까 얘를 최소로 해준다. 요게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기동 저항을 최대로 하고 계좌 저항을 최소로 한다. 이렇게 이제 기본이니까 여기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전하는 방법에서 뭐 기동 저항기 및 기동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계좌 저항이죠. 계좌 건선이고 계좌 저항기는 지금 여기 그림에 안 나와 있는데 여기 기동 저항기만 나와 있어요. 기동 저항기 여기 전기자 저항에 직렬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이 값을 최초에 기동할 때는 제일 크게 해줘요. 제일 크게 해줬다가 이게 탭을 내 가지고 점점 스위치를 가지고 이렇게 조정하겠죠. 처음에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쪽에 연결했다가 그 다음에 점점 이제 속도가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쪽으로 저항값을 줄여줘야 되겠죠. 이쪽으로 연결하고 또 이쪽으로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나중에는 저항을 없애버리는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결선해버리면 저항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쓴다. 저런 방법 수동 기동기 자동 기동기 있으니까 참고로 하세요. 여기 그림은 이 그림 문제는 안 나오니까 크게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공부를 하겠다 하는 학생들은 한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도 제어 방법이 있는데 속도 제어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계좌를 제어하는 방법이 있고 저항을 제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압 제어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전압 제어 방법이 좀 많이 시험 문제에 좀 자주 나오는데 워드, 레오나드하고 일그너 이렇게 사람 이름이 나오면 이건 유도 전동기에도 이런 방법을 써요. 똑같은 방법을.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나오면 전압 제어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직류기에서 전압 제어에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직병렬 제어 방식, 이 방식도 일종의 전압 제어에 해당합니다. 계좌 제어 부분이 있고 저항 제어 같은 경우는 조금 뭐랄까 썩 효율이 좋지는 않죠. 전기자의 직렬로 저항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저항을 연결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저항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가죠. 여기 흘러가는 전류가 흘러가고 이 전류에서 손실이 발생해요. 이 저항을 통한 전류에서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 저항은 사실 필요 없는 저항을 달아준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그 손실을 피할 수 없는 거고 효율이 불량하다. 그래서 썩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요. 꼭 필요한 부분에 쓰는데 직권 전동기에서 이제 사용을 한다고 하네요. 일단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게 전압 제어나 계좌 제어를 많이 씁니다. 계좌 제어 같은 경우는 뭐냐면 계좌 전류 IF를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IF 변화시켜서 파이를 변화시키죠. 그럼 우리 속도는 우리가 공식의 N은 K8분의 V-IA-RA 이런 공식이 있었죠. 이 공식에서 이 파이 값을 증가시켜주면 속도가 감소하고 파이 값을 감소시켜주면 속도가 증가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타회자에서는 아주 그냥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고 분권에서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분권 계좌 건선에 분권 계좌 건선에서 계좌 조정기 FR이 있었죠. 이 FR을 이 가변 저항입니다. 이게 가변 저항을 이 저항값을 조절하면 요 파이 값이 조절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속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파이 값이 바뀌면 그 분권에 흘러가는 IF 값이 또 바뀌죠. IF 값이 바뀌니까 전기자 전류로 흘러가는 IF가 커지면 IA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니까 아무튼 여기도 좀 영향을 받고 하니까 너무 큰 아주 광범위한 속도는 조금 제어 곤란하다. 그래도 일정 정도 굉장히 그 필요한 만큼의 속도를 제어할 수 있지만 광범위한 속도 제어는 좀 곤란하다. 이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계좌 제어 같은 경우는 주로 분권이나 복권에 사용하고 저항 제어는 좀 전에 설명드렸고 전압 제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자에 가해지는 단자 전압을 변화시킨다. 단자 전압 V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 자체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우리가 그 전원을 주잖아요. 분권이 있다 그러면 여기 전원을 주는데 여기를 이 값을 변화시켜서 주면 될 것 같죠, 그죠? 이 값을 쭉 변화시켜서 주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쭉 손으로 수동으로 하고 뭐 이 그 전압 자체 전압 조정기 또 써야 되고 한 이런 부분들을 좀 뭐랄까 곤란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 손으로 하기가 또는 전압 조정기를 또 써야 되고 하니까 여기를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뭐 워드 레오나드라든지 일그너 방식. 요거 좀 뒤에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속 파일을 변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주로 타회자에서 전압 제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좌 제어 방법. 요 FR을 조정하는 거. 여기서 FR을 조정하면 가변 저항을 조절하면 여기 전류 값이 바뀌면서 자속이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좌 제어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항 제어는 여기다 저항기를 달아가지고 요 저항을 바꿔주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가 조정이 되죠. 이렇게 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경우. 여기는 이제 계좌 제어는 분권하고 복권, 저항 제어는 직권에서 사용한다 그러죠. 워드 레오나드 방식. 지금 여기 참고로 있습니다. 워드 레오나드. 이제 뭐 모타도 하나 쓰고 그다음에 전동기도 발전기. 제네레이터 발전기죠. 발전기도 쓰고 이거 뭐죠? 구동용 전동기. 발전기를 구동하기 위한 또 전동기도 쓰고 하여튼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워드 레오나드 방식이 예전에는 이제 이런 방식을 좀 많이 썼지만 최근에는 뭐냐면 이런 방식을 잘 쓰지 않고요. 최근에는 장비도 좀 현대화되고 해서 반도체 제어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스위치 가지고 그 IGBT 같은 거 있죠. 전력용 반도체나 모스 FET 같은 모스 FET보다는 아마 IGBT가 전류 용량이 좀 큽니다. 그래서 IGBT를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위치 방식으로 순간적으로 여기 스위치가 있죠. 이런 스위치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해서 회로도 뭐 이렇게 좀 뭐 발전기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단순화시켜서 굉장히 좀 가격도 저렴하게 해서 하는 방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드 레오나드 방식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많이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험 문제는 자주 나와요. 그래도. 이건 참고로 하시고요. 워드 레오나드 사람 이름은 전압 제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뭐 직권 전동기에서 저항 제어하는 방식 여기 뭐 뭡니까 여기는 전기자하고 계좌가 직렬이죠. 여기 저항 조절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압 제어는 전압 제어에서 아까 워드 레오나드 있었는데 또 다른 방식 일그너 방식은 여기 그림은 없습니다. 직병렬 제어 방식 여기 간단하게 그림으로 좀 나와 있는데 뭐 직렬로 해줬다가
여기 전동기가 두 개가 있죠. 두 개를 직렬로 해줬다가 병렬로 해줬다가 뭐 이렇게 할 때 쓴다고 합니다. 참고로 하세요. 요게 전압 제어다. 직병렬 제어도 40분이네. 그리고 이제 제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동. 제동도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좀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요. 발전 제동이 있고, 그 다음에 회생 제동, 그 다음에 역전 제동이라고 해서 플러깅이라고 합니다. 플러깅 혹시 그 시퀀스 시간에 혹시 배웠어요? 1학기 때 시퀀스 할 때, 브레이크 제어하는 거 혹시 배웠죠? 역회전 딱 시켜가지고 하는 거. 예. 이게 역회전을 딱 시키잖아요. 역회전 시켜가지고 딱 그 회전을 하다가 회전하면서 그 회전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에 플러깅 릴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회전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에 딱 그 동작을 하는 플러깅 릴레이를 써가지고 역회전 하다가 딱 멈추는 요게 이제 역전 제동입니다. 여기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 직류 전동기를 역회전 시키려면 뭐 분권이나 직권 전동기를 역회전 시키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 그 문제도 자주 나오죠. 전기자나 계자 중에서 극성을 하나만 바꿔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전기자 회로 극성을 이제 반대로 해주는 방법을 쓰는데 전기자 또는 계자 중에서 극성을 하나를 바꿔준다. 이게 이제 역회전 방법이죠. 아무튼 이렇게 하는 게 역회전 제동이 되고 이제 급제동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발전 제동은 뭐냐면 여기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발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발전 제동은 저항을 연결해서 그 뭡니까? 그냥 소비를 시켜버립니다. 저항을 연결해서 소비를 시키면 저항이 부하가 되기 때문에 저항이 뭡니까? 하나의 부하가 되니까 그쪽으로 소비가 된다 보면 그 부하가 커지는 거죠. 부하가 커져서 이게 이제 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게 엔진 브레이크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엔진 브레이크의 원리. 발전 제동은 간단하게 해서 엔진 브레이크의 원리로 제동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생 제동은 여기 전원을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전원을 다시 살려준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여기도 마찬가지 둘 다 이제 발전기 원리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뭡니까? 전동기 자체 전원을 차단을 하죠. 여기 발전 제동은. 그래서 이게 발전기가 돼요. 회전만 하고 있으니까 발전기로 동작하는데 이 발전기에 동작하는 걸 갖다가 그 만들어진 에너지를 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외부로 그 연로 소비를 하게끔 해서 엔진 브레이크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회생 제동은 그 전원을 접속한 상태, 전원 접속한 상태에서 이제 이 속도를 그 뭡니까? 증가시킨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발전기로 동작을 해요. 그래서 발전기로 동작하면서 여기 보시면 전동기의 전기자에서 유기된 기전력을 전원 전압보다 이제 높게 이제 잡아주게 되면 이게 그 에너지가 전원 쪽으로 다시 거꾸로 역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전원 측에 다 반환을 하는 거죠. 예, 발전기가 되어서 전원 측에다가 전원을 반환하는 에너지를 반환하는 요게 이제 회생 제동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이제 여기도 발전기로 동작하는데 배터리에 충전을 시켜줄 수 있는 거죠. 배터리에 충전시켜서 하이브리드로 사용할 때 그 자동차 같은 게 하이브리드 자동차 있죠. 뭐 이럴 때는 이제 이게 회생 제동을 씁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회생 제동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발전 제동은 그냥 연로 소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꼭 기억하시고 용도까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죠. 이건 좀 정리한 건데 타여자 전동기, 그 다음에 분권 전동기, 직권 전동기, 복권 전동기가 있는데 타여자 전동기는 정속도죠. 아주 미세한 그
계좌 전류를 미세하게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고 가능한 정속도입니다. 그 대신 이제 외부 전원이 또 하나 더 필요하기 때문에 좀 고급 용도로 쓴다. 그래서 대형 압연기라든지 고급 엘리베이터 이런 데 쓰고, 분권 전동기는 정속도 같은 정속도입니다. 같은 정속도이긴 한데 일단 그 토크가 좀 기동 토크가 좀 작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전기자 쪽에 저항을 줄여야 되니까 그 파이를 무한정 크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기동 토크가 좀 작은 편이고, 송풍기나 펌프 정속도니까 공작기계 컨베이어 이런 쪽에 쭉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 분권 전동기보다는 삼상 유도 전동기를 많이 쓴다고 그랬죠. 유도 전동기. 그래서 유도 전동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분권 전동기는 크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거고, 직권 전동기는 속도가 급격하게 변합니다. 부하 전류가 커지면 속도는 이게 반비례했죠. 반비례해서 아주 급격하게 이제 변했던. 그리고 토크는 전류가 커질 때 토크는 제곱으로 비례했죠. 이렇게. 그래서 토크가 크고 속도가 아주 변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해주면 일정하니까 이게 정출력 전동기라고 그랬고, 기동 토크가 크기 때문에 이 토크를 필요로 하는 권상기라고 하면 이제 그 우리 엘리베이터 같은 거 뭐 그런 걸 엘리베이터를 감아주는 거 있잖아요. 요걸 이제 권상기라고 그러는데, 요런데 권상기. 그 다음에 기중기, 전차용 전동기. 그러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자주 섰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이런 그 기기 장비들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권 전동기는 정속도이면서 기동 토크가 큰, 그러니까 분권하고 그 직권을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분권 특성도 가지고 있고 직권 특성,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상기, 절단기, 컨베이어, 분쇄기 이런 쪽에 두루 사용을 하고 있다. 좀 그 뭐라 해야 되나, 이제 복습 차원으로 좀 정리를 한 거고요. 손실하고 효율 같은 게 아주 뭐 단순한 부분인데, 이거 뭐 여러분 좀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여기부터 해서 다음 시간에 예제 문제 풀이까지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사항 없죠? 자, 그럼 뭐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